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 어제 광주의 난리통 등 나라가 하도 위험하니 요즘 우파들 중에 1973년 이후라기 김대중을 납치하여 수장시키려 할 때 박 대통령이 알고 미국이 막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이런 누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을 하는데 얼마나 한탄이 되면 그런 아쉬움을 가지겠습니까? 이에 김대중 납치의 전후를 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합니다. 문 집단이 야당할 때 뻑하면 유신의 도래니 뭐니 하면서 국민을 겁주며 속이는데 그런 구라가 유신을 겪지 않은 사람에겐 먹히는 말이겠지만 유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겐 속 보이는 짓이었지요. 유신이 선포된 그날 김영삼은 미국에 있었고 김대중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유신 발표 후 에드워드 케네디와의 만남 등 피치 못할 일정을 소화하고 유신 선포 2일 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서울로의 직항편이 없어서 일본에서 환승하려는데 김대중이 귀국하지 않고 동경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동경에 있는 김대중은 당연히 귀국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김영삼은 깜짝 놀라서 귀국을 미루고 즉시 김대중을 만나 같이 귀국하자고 권유했으나 김대중은 지금 귀국하면 박정희가 우릴 구속할 것이고 죽일 수도 있다며 귀국을 거부합니다. 김영삼이 밤새 설득하는 과정에 김대중은 결정적인 말을 하죠. 나는 이승만 박사처럼 외교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하겠으니 당신도 같이 하자. 지금 귀국하면 당신도 죽을 수 있다며 오히려 김영삼의 귀국을 만류합니다. 후에 김영삼은 김대중은 그날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은 김대중의 회유에 이승만의 외교에 의한 방법은 40년대 투쟁이고 지금은 전 세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다. 오히려 몸으로 부딪히며 투쟁해야 할 시대다. 그러므로 나는 귀국하여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김구 선생처럼 투쟁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하겠다. 박정희는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절대 죽일 수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김영삼의 예언대로 유신은 김영삼의 몸으로 부딪히는 투쟁에 의해 부마 사태를 불렀고 결국 박 대통령의 지혜로 유신 정권은 무너집니다. 샵 이상의 김영삼의 증언입니다. 다음 날 김영삼은 귀국하는 길로 연금됐고 김대중은 미국에 가던 길로 종적을 감추었다가 6개월 만에 나타서 움직입니다. 그날 김대중이 이승만 박사의 외교에 의한 독립운동을 극찬했고 죽을 때까지 그 지론을 견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대중에게 직접 지도받은 동교동계 성골들은 절대 이승만 박사를 친일파니 뭐냐며 평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동교동계의 얼치기 졸개들과 좌빨 친문과 친문이 노예들만이 얼토당토 않게 친일파라며 발광합니다. 어쨌든 김대중은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 민주화를 위한 약칭 한민통이란 단체를 만들어 반정부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한민통이 순수한 교민들로 만들었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미국에선 북한에 경도된 친북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90%가 조총연기에만 참여합니다. 1973년 8월 김대중이 일본의 한민통본부 결성을 위해 동경에 체류할 때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부하들이 김대중이 머물던 호텔에서 납치하여 구타하고 그 짝에 넣어 현해탄에 수장시키기 직전에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 중단됩니다. 그 후 이후락은 박 대통령의 분노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샵 김대중은 그런 위급 상황에서도 자신을 태운 배의 엔진 소리를 듣고 400톤급이란 걸 압니다. 그리고 미국 비행기 소리도 듣지요. 그리고 며칠 후 김대중은 동교동 집 부근의 골목에 짐짝처럼 버려집니다. 발견 당시에 김대중은 구타에 의해 입술이 터지고 심히 초췌한 몰골로 오열하는 사진이 도하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김대중의 납치를 위해 당시 야권 사람들이 어떻게 협조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지만 다음에 씁니다. 어쨌든 김대중의 납치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미국에 통보하여 현해탄에서 수장 직전 살아납니다만 그날 박 대통령에 의해 살아난 김대중에 의해 이 나라가 좋은 방향을 가지 않은 건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